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저의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향도 조금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에서 그 탄핵을 묻고 가자거나 그 배신자들을 면죄부를 주고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 오해에 대한 그 거부감이 아니셨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김무성이 반문연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탄핵에 대한 잘못을 묻고 가고 자기네들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식의 그런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통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탄핵 때 확실하게 나서서 이렇게 싸워준 김진태 의원이나 조은진 대표 아니고서는 그런 통합을 정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또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때 뭐 했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도 김진태 의원이나 조은진 대표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말이 통합이지 통합이라기보다는 장악에 가까운 것이죠. 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탄핵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 한국당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싸우려면은 한국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령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친박이 되든 비박이 되든 당대표가 돼서 이게 당권이 친박이 되든 비박이 되든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거의 당은 박살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양쪽에서 서로 공천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라 당원들이 비박을 뽑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오세훈이라고 하더라도 오세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박의 꼭두각시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파로서 탄핵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을 놔두고 갑자기 나타난 오세훈을 뽑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이 거의 갖고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령 비박이 갖고 간다 치면은 친박 공천 학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친박들이 탈당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이 분당이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친박이 갖고 간다면은 그 비박들이 탈당했다가 복당까지 어렵게 했는데 이번에 탈당하게 되면은 완전 버림받은 바미당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바미당 같은 걸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의 무덤을 만드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요. 오히려 바미당에서도 지금 한국당 못 들어와서 안달인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급히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미당에서 지금 급속히 러시로 탈출 러시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황교안 총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머뭇머뭇하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밑에서 지금 문제시가 많이 되는 것이 요번에 그 당협위원장 뽑는 공개 오디션 이런 눈속임을 약간 주면서 사실은 그 한국당원도 아닌 바미당 밑밥으로 보이는 김용태 사무총장 밑밥 아이들로 보이는 그런 그 바미당 쪽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 되려고 해서 몇 군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한국당으로 기어 들어와서 목숨을 연명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인 이런 영가시 같은 존재들이 이 비박 배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친박이 당권을 가져갈 것을 그 사람들도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친박이 당권을 갖고 가게 되면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해방을 놓거나 거의 자폭 테러를 하면서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면서 자기네들 공천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장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탄핵 7적, 5적 이 정도로 수축을 해서 축소를 해서 그 주요 그 몇몇 김무성과 뭐 김성태 그 몇몇 명을 뺀 나머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흡수를 해서 일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의 잘못을 물어서 너희들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이런 전반적이고 당연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 약한 탄핵 배신자들을 흡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친박 비박할 거 없이 실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비박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밑밥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그 탄핵 배신자들을 주요 몇 적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나머지 약한 그 주변 아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이 꼬드김 작전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럼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이냐, 그 인간들을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실적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천을 주겠다는 것은 일단 그 약한 탄핵 배신자들, 조용! 약한 탄핵 배신자들에게 당근을 제시하면서 일을 하게끔 시켜서 최소한, 뭐 열심히 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고춧가루는 못 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탄핵 배신자들 중에서 그래도 공천 한번 받아보기 열심히 해볼까 해서 막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문재인을 잘 공격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시키고, 뭐 어떤 밑에 애들을 구속을 시키고, 또 배후가 청와대나 문재인이라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등 실질적인 실적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공로가 대단한 것이죠. 그럼 그 공로에 대해서 100점 만점 기준에 예를 들어 한 70점을 준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70점을 일단 획득은 했지만 나중에 공천할 때 그 시스템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때 찬성했던 점수 마이너스 5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이게 되면 20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탄핵 잘못도 이 시스템 공천의 그 점수 기준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아마 김진태 의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김진태 의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 볼 때 뭐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좀 전에 또 그 데일리 뉴스 베스트? 이름이 길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뭐 우리 우파들이긴 한데, 뭐 대선은 모르겠지만 이런 한국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파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38,000명이 그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38,000명이라고 하면은 평소 그 리얼미터나 갤럽 같은 경우에도 1, 2천명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전체 5천만 중에 유권자 2, 3천만 명 국민이라고 치면 그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죠. 전체 뭐 한국 당원들도 뭐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당협위원장이나 뭐 다른 그 당내 인사들의 설득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당원 가입만 됐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 안 하는 헛수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우파 유튜브를 구독하고 시청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진태 의원이 한 51%, 황교안 총리가 31%, 홍준표가 한 13%, 나머지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세훈도 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숫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13%, 15% 뭐 그 정도 까먹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댓글 그 실시간 채팅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정도 뭐 10% 내외일 것이다, 많아봤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김진태 의원도 자신감 있게 그 투표 계산을 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의 그 한국당 내에서 고정표만 최소 25%다. 25%이기 때문에 뭐 비박에서 오세훈을 단일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오세훈을 단일화시키고 그리고 또 한국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시킨다고 해도 퍼펙트하게 김진태 의원이 이기겠지만, 뭐 친박 쪽에서든 비비박, 그러니까 탄핵 배신자들 말고 중도나 친박 쪽에서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김진태 의원이 25%는 먹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표들이 갈라져 봤자 한 명당 많아봤자 10% 정도밖에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많지가 않고 적다고 해봤자, 적어져봤자 그 표들이 김진태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김진태 의원한테 갈 가능성도 많고, 적어도 이 한국당원 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뽑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이 좀 너무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황교안 총리에게도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히 그게 지금 우파들의 바램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 태극기 우파든 그 비태극기 우파든 간에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게 너무 투쟁력이 없다. 한국당 뭐하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가 한국당 뭐하냐이기 때문에 좀 투쟁력 있는 사람, 정말 못됐다 싶을 정도로 좀 투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주길 바라는데, 그 지금 여망을 반영을 김진태 의원이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총리라도 뭐 봐주는 거 없다, 투쟁력 있게 싸우겠다, 그걸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게 요즘 김진태 의원의 공격적인 스탠스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잘 맞고 있고,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주장하는 게 20대 국회의원들 너무 못 뽑았다, 친박 비박할 거 없이 투쟁력이 너무 없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우파 가치관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못 싸운다, 약하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지금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 국회 해산이라도 시키고 바꾸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못 바꾸니까 제발 좀 싸워라, 좀 싸워달라 이건데, 김진태 의원이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는 거죠. 7, 80% 물갈이를 하겠다. 그것은 조원진 대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싸우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한국당이든 우파 정치인들이 너무 못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공천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이 공천을 해서 한국당 기득권자들 다 물갈이를 하고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김진태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 김문수, 정우택, 뭐 오세훈, 각종 사람들 중에 한국당 의원들을 싹 물갈이 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 원내 세력 안에서 누구누구랑 친하니, 세력이 있니, 그리고 중진이니, 이런 걸 내세우는데, 그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니즈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네들 그 의원들 세력을 규합해서 당협위원장을 입김을 넣어서 그 당협위원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책임당원들을 푸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 뽑게끔 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오세훈도 그래서 한국당 의원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죠. 그 사람이 할 일은 이제 들어와서 시간도 짧고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당대표 되면 너 공천 줄 테니까 네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들한테,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책임당원들한테 나 찍어주게 해라, 이런 야합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싹 없이 오히려 김진태 의원은 뭐 누구 봐주고 뭐 이런 거를 해줄 이유도 없고,
해줄 뭐 책임감도 없고 그런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누구 얼굴 봐가지고 뭐 공천 뭐 넣어주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 제대로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을. 이 기득권으로 더러워진 이 투쟁도 못하는 정치판을 물갈이 하기 위해서라도 김진태라는 사람을 뽑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뽑으면 또 21대도 이런 되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뭡니까? 나경원이 그래도 최소한 봤을 때 김성태나 홍준표 같이 막말을 해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초반엔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만 해도, 오늘 같은 경우에만 해도 손혜원에 대해서 언론들이 잔뜩 물어주는 걸 갖다가 자체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팩트를 알아와서 좀 뻥뻥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쓰잘데기 없이 팩트도 불분명한 김정숙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또 그 오버를 해서 그 국민들한테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패널들도 김정숙하고 연관성은 알겠지만 그게 공당 좀 조용히 해줘 제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할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방식이죠. 누구 겁니까? 김성태가 그렇게 했었죠. 또 김성태 이전에 누가 했었습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 막말 정치, 구태 정치를 갖다가 나경원이 지금 김성태의 가면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과 김성태의 관계를 보자면은 그 탄핵 때 김성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경원이 그 탄핵 당시에 정우택한테 원내대표 밀려서 떨어지고 나서 원래는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원내대표 뭐 시켜달라고 울며불며 김성태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바른정당 차려가지고 반기문 내세워서 제대로 이제 정권 비박들만의 정권 가져오려고 큰 대망을 꿈꾸고 있는데 그 좋은 실세 자리를 나경원 따위에게 주기 싫으니까 홍준표를 토사구팽했던 것과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실권 자리는 그런 그 자기네들의 실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한테 못 주겠다고 했더니 나경원이 삐쳐서 탈당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죠. 최소한 탈당파 소리는 안 듣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경원이 탈당을 안 했다 뿐이지 사실 탈당파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김성태한테 의지를 많이 합니다. 나경원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지금 친박일 힘을 등에 업고 뭐 원내대표가 됐지만 또 비박이 뭘 가져가게 되면은 또 줄을 하나 보험을 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 말에 의지하고 잘 듣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 나경원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그냥 살 길, 자기 갈 길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소시오패스입니다. 제가 전에 소시오패스에 대해 얘기했는데 김영삼 계열 중에 주로 많이 있고 위장 우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딱히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념이 없습니다. 그냥 대세의 물결에 따라 이익이 되는 쪽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냥 정치적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금 황교안 총리가 상임 고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가 뭐 당내 반발로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황교안 총리 뭐 멘트가 있었습니다. 뭐 나라에 뭐 이렇게 나라를 뭐 지키기 위한 뭐 당내 역할을 찾아 진력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저는 황교안 총리 스스로도 기왕이면 당 대표를 하기보다 역할을 찾아서 힘을 실어주는 쪽 이런 쪽을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를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게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김병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당대표가 뽑히면 자기는 이제 쓰임이 끝나고 나가래가 돼야 되는 상태죠. 근데 자기 딴에는 우파 내로 들어와서 좌파에서도 사실 버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파 내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입지를 굳히고 싶은데
그 전당대회 동시에 그 토사구팽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 전에도 토사구팽 당하기 싫어서 전원책이라는 뭐 차도살인 하는 뭐 하청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많이 살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반대 세력이 생기고 안 그래도 없는 입지에 더 위험해지니까 그걸 위험한 거를 이제 미운 털 안 박히는 거를 이렇게 떠넘긴 겁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또 그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이런 것도 좀 젊은이들, 우파 젊은이들 좀 자기 홍위병들 키워볼까 했던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제가 의혹도 방송도 했었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도 당대표 노린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어차피 나가야 될 건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당 안에서 뭔가 좀 발자취를 남기고 싶겠죠. 그 나중에 여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강경한 친박도 아니고 뭐 비박에도 그렇게 매몰차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황교안 총리의 약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붙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낌새도 있는 것 같고, 또 비박 쪽에서 볼 때도 어떻게든 그 황교안 총리를 상임 고문으로 묶어놓게 되면 당대표에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약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고, 또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가 뭐 3선 이상의 그 관록이 있는 정치 원로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는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왜냐면 지금 자기가 너무 존재감 없이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처럼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존재라면 나경원이 지금 어른 지도자 자리를 꿰차고서는 한국당을 가장 방해하는 한국당의 주적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에서도 지만원 박사를 내치고, 그것도 다 뭐 누가 하던 걸 승계하는 겁니까? 김성태가 하던 걸 승계했죠. 그러니까 김성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김정숙과 손혜원을 걸어가지고 과도한 헛발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거부감 일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김성태 스타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황교안이 상임 고문이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제 상임 고문실로 다 몰려가서 의논을 하고, 자기는 진짜 리더십이 하나도 없고 그 황교안 상임 고문실에서 나오는 그런 당행 정책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황교안을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그냥 차라리 예쁜 꽃처럼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김성태보다는 좀 낫겠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떤 부패 비리라도 캐서 지금 징계를 내리거나 지금 쳐내야 될 정도로 나경원이 고춧가루를 심하게 뿌리고 있는 그런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만일 뭐 친박이 당권을 못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데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친박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천 학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쭈루룩 나와서 신당을 차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 조은진 대표님 말씀대로 친박 신당이 나와서 애국당과 교섭단체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오히려 선명하고 깨끗하게 투쟁도 잘하고 해서 국민들 지지도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더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뭐 그 작은 당으로서 여당을 별로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야합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야합의 경우에는 그 비박들이 원하는 의원 내각제, 그리고 여당이 원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그 기타 군소 좌파 정당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세 가지가 야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헌법이 개걸레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세 가지를 놓고 봅시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모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형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은 비박들이라고 해도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군소정당들이라고 해봤자 그 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하고 바미당도 안 원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 바미당은 거의 지금 좌파정당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주는구나 저래 주구나 자기네들을 깽판이나 치자 싶어서 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근데 비박이라고 해도 비박이 차지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비박이라고 해도 안 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화 통일되면 어쨌거나 자기들도 우파로 분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겁니다. 실컷 의원 내각제 만들어 줘놓고 내각을 못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비박화된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는 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 바미당,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들이 원할 것이다. 이제 그 비박이 차지한 자유한국당도 원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도 쪼그라든 상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큰 실익은 없기 때문에 안 원할 수도 있고 정의당이 아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아주 비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내각제, 낮은 단계 연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개걸레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 모든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그게 총선 때까지 그게 야합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친박신당과 대한애국당이 교섭단체를 이뤄서 으쌰으쌰 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친박신당과 대한애국당 교섭단체가 차라리 그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면 이 의원내각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야합 세력이 치고받고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친박신당과 대한애국당 교섭단체가 지지율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하기 힘들어. 의원내각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 야합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껴서 확 뭉쳐서 급하게 야합 개헌을, 만국 개헌을 서둘러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쥐잡자고 하다가 소 잡히는 말이 되나? 하여튼 더 위험한 전체 국가로서는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김진태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이 당권이.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시스템 공천에서 잘 싸우고 투쟁 잘하는 사람들한테 실적 점수를 줘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70~80% 의원 물갈이 하겠다. 기존에 기득권을 차지했던 중진 이상들 싸우지는 않고 야합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천 나눠 가져서 계속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망쳐온 그런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나가래를 시켜야 되는 것은 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나 좌파나 전 국민적 바람입니다. 그걸 해주겠다는 것이고 잘 싸우겠다. 잘 싸우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태극기 세력 이 태극기 세력과 전체 그 우파들 나라가 잘 되기 바라는 중도들 모든 국민 이런 사람들 그 종북 좌파들 이렇게 나라 망해먹는 탄핵 배신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의 전체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당 내에서의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말만 통합이지 장악이다. 장악해서 확실한
당력을 가지고 약한 배신자들까지 다 무릎 꿇린 다음에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배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겠다. 너희들 탄핵 주동하고 부역하고 그 잘못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벌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보여라. 살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뭐 결국은 자기네들 그 탄핵 배신했던 잘못을 상세를 하고 손익분기점을 내려면은 문재인을 거의 뭐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잘못까지 상세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내려면 문재인을 탄핵시키는 정도의 공을 세워야지 그 탄핵 배신이 상세가 돼서 손익분기점 0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잘해야 되겠죠. 물론 그 정도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하는 만큼 더 잘해라. 더 확실히 잘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너 탄핵 찬성표는 던졌지만 그래도 문재인 탄핵시키는데 네가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까진 용서를 해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진정성 보이게 확실히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그 정도 절절한 자기 반성, 자기 총화해라. 그 정도 확실한 국민들이 이제 용서해줄 수준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 이전 방송에서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조금 힘듭니다. 사실 이 애엄마라는 것이 애들이라는 것은 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노는 것 뿐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똥 닦이고 치우고 맨날 한눈 팔면은 쏟고 깨부 쓰고 얻고 뭐 잃어버리고 진짜 뭐 한시도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저는 또 뉴스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폰으로 듣거나 뭐 TV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나 이 정도로 캐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계속 뭘 얘기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이나 겨우 할까 말까지 뭐 적고서 읽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완벽한 방송을 뭐 내가 준비를 하려면은 아예 할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뭐 언제까지 이 나라가 위험한 것이 언제 이게 풍전등화 같은 지경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완성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같지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